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이 녹취가 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는지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직전에 네, USB에 김건희 씨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신을 보호하라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USB를 용산에 보냈고 이를 듣고 경로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추미애 의원의 추정입니다. 이 밖에도 명 씨를 수사한 내용이 대검과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용산에 보고됐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모든 수사는 대검에 일일 보고된답니다. 매일 보고되고 그럼 이것이 민정으로 갔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명 씨가 장담했던 것도 무수히 많은 녹취가 대통령을 압박할 걸 예상했기 때문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이런 공천 개입 물증을 두고도 왜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가 자신의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대통령 부인과 이런 대화를 했었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쭉 상황들을 보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사기꾼이니 뭐니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했던 이야기들, 진술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녹취록이 뭐 있다 없다 얘기는 많았습니다만 대통령의 이제 얘기가 육성이 먼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은 명태균 씨가 다른 친구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시 뭐 전화가 왔고 뭐 내일 보자고 하고 취임식에서 보자고 하고 윤상현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취지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녹취 형태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면 예.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금 그 두 분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뭐 사기꾼 또 고소 고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 육성이 나오고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 실체적 증거들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특검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제가 반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아니라고 발뺌했던 것들, 심지어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뭐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2022년에 재보선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녹취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에게 직접 전화하고 윤상현이 말했는데 말이 맞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명태균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나 뭐 윤한홍 의원인가요? 항의 전화하고 했던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녹취록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검찰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명태균 특검을 안 받을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명백한 물증들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발뺌하고 국민의힘은 오불가능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녹취가 나왔는데 김 여사 육성을 틀자 저희 여기 상단에 나오고 있죠. 발끈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공방이 잠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인지는 일단 잠시 뒤에 들어보고 이 녹취의 의미가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어쨌든 의혹이 사실에 좀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 오대영 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출연한 시점부터 예. 이 명태균 게이트 또 명태균 씨가 어떤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던 시점이었어요. 사실 그때 곤란한 부분도 많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뭐뭐 했다더라라는 전원 형식의 증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저도 어제 녹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녹취만 보면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답을 어떤 식으로든 내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놔야 하는 방식이 실제 검찰 조사가 될지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가 돼야 될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뭐 업무방해 성격의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부분도 지금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검이 아니라 실제 이런 진술이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잖아요. 네. 검찰에서 이러한 의혹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사법 체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특검이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아니다. 예. 예. 자, 녹취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들으면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녹취인데요. 2022년 5월 9일 취임식 하루를 앞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예. 김명남 의원님. 예. 뭐 저 녹취 파일을 듣는 대부분의 국민께서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 정도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던 내용이고 이제는 영부인의 이제 그야말로 생생한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된 건데 글쎄 뭐 그 사건의 흐름상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 5월 9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카톡을 보내서 창원의창에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뭐 그러면서부터 아침 이른 시간부터 명태균 씨가 영부인에게 또 영부인과의 통화에 이어서 당시 당선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후속 작업으로 당시 공관위를 담당하고 있던 윤상현 의원에게 다짐하는 전화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전해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당선인 부부가 노골적으로 정당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적어도 석 달 훨씬 그 이전 시점에 검찰에서 확보가 됐던 증거입니다. 근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창원지검에서 시간만 끌다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보냈는데 정말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검찰 출신인 저로서도 예.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권성동, 윤한홍. 구체적인 이름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게 그런 그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반대를 꺾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하고의 통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상냥하게 이제 다독이면서 통화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영부인이라는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만큼 빚을 많이 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빚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7, 8회의 여론조사 비용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안 주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줬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제 그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창원지검에 하여튼 기이하게 8명의 검사들이 연명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사 보고서의 내용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단순히 참고용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그 피해 날의 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3억 7천만 원의 대가로 공천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3억 7천만 원이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여론조사를 유도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선거에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왜 이렇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지극정석으로 성의를 다해서 공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녹취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녹취 듣고 김윤영 정강재 위원님 말씀 듣고 또 두 분의 법조인은 어떤 그러면 법률적 위반 행위 혐의점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여튼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취임 전날이잖아요. 네. 취임하기도 전에 저런 일들을 당에서 아무리 반발해도 그냥 찍어 누르듯이 공천을 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부부의 지금 녹취록을 저희가 생생하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취임하고 나서 이후에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전혀 공천 개입한 적 없다고 했는데 작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막 그런 걸 저희가 지난번 녹취록이나 이런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검찰총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리하게 여론조사 돌렸다는 지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징역 2년 살게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수사하면서. 그런데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 부인과 함께 세트로 이런 일들을 아무 죄의식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시 한번 뭐 충격받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두 번, 세 번 접어서 들어도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까지 취임 전부터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가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히고요. 특히 명태균 씨에게 얼마만큼 큰 마음의 빚 혹은 실질적으로 조력과 그 협력을 받았기에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다시 한번 개탄하고요. 저는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면피하듯이 올려보냈습니다마는 적어도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은 여기까지 수사가 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잖아요. 지금 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잠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몽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종북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그 공천 과정에서는요. 그 공천 심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치열하게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이 경쟁력을 어필하게 마련입니다. 지난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아주 그 관심 있게 본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에 공천관리위원 가운데 표결을 했을 때도 김영선 전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으로 공천이 확정됐다라는 네. 요지에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결국에는 수사로서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니까 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권성동, 윤한홍 의원 뭐 본인들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공천관리위원회에게 제시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계리 변호사가 북한과 민주노총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변론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막으로 보실 수 있게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에 기자회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악마화되고 있고 가짜뉴스나 음해로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냈었는데 오늘 이 녹취를 쭉 들어보고 여러 차례 읽어보면 과연 억울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먼저 김용남 의원님.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당법 위반의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게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시효나 아니면 당시 공무원에 취임하기 직전인 당선자 신분 등의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공정하게 공천 관리를 행할 수 있는 업무를 방해한 일종의 정당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는 그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사인이어도 해당되는 거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여러 사람이 들어옵니다만 그 여러 사람의 위원 중에 역시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 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사무총장 그 사람들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이른바 들어와서 공관위원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뭐 이것에 의해서 다른 공관위원들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여과 없이 공개가 된 것이죠. 예. 당선인 부부에 의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공관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이 뭐 다른 증거도 아니고 생생한 녹취 파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당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저 비슷한 생각입니다. 요즘 그 문재인 정부 그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 인사수석이나 장관들을 상대로 인사 개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기소해가지고 재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인사 개입과 관련된 업무방해는 그 인사추천위원회의 인사추천 업무를 장관 또는 인사수석이 위력으로 행사해가지고 인사추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 요지인데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관리 업무를 대통령이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어디 녹취에 보니까는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서 원래 하지 않았었어야 될 사람을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딱 떨어지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밝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김유정 의원께 드릴게요. 이게 내란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 중이어서 공천과 관련된 것이 살짝 덮여지거나 가려진 게 아니냐, 혹은 관심을 덜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요. 그 필요성을 한번 강조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죠. 저희가 이 계엄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아마 지금 정치권을 아마 휩쓸고 있을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헌재의 선고는 선고대로 가는 거고요. 또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또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혹들은 낱낱이 수사되어야 하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미진하다면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